교수님, 한국은 차도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고속도로는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후진국인데요. 여기 미국의 토목공학과에서 한국의 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중국의 토목공법 이야기를 하며 한국의 기술을 폄하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학생은 무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독일인 마리아입니다. 미국으로 유학 와서 정말 많은 나라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누리고 있죠. 토목공학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건물이나 건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한 건물을 만드는 공법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수님들께서도 너무 많이 알려주시고 알찬 수업 내용들 덕분에 지금은 아주 질릴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요.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건설 현장 이야기나 토목 건축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미국이 얼마나 건축학이 발달한 나라인지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원주민이 살고 있던 허허벌판에 건물을 짓고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서 훨씬 쉬울 수밖에 없었기에 빠른 발전이 일어났고 세계 최강국이 되었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최근 수업에서 교수님께서는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예시를 들면서 아마 세계 최고의 토목 기술을 가진 나라는 한국일 것이고 한국의 건축과 건설의 수준을 뛰어넘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한국의 고속도로를 달리면 3차로의 터널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세계 그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3차로의 너비로 뚫린 터널을 보기는 힘들다고 했죠. 심지어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엄청난 나라라며 전 세계에서 보고 배울 만한 토목 기술이 널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독일인으로서 아우토반이 세계 최고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했고 아우토반은 속도 무제한 구간이 있을 정도로 독일 최첨단 자동차의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은 고속도로를 달릴 만한 자동차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할 것이 분명하고 이제야 경제가 개발도상국이 되어가는 나라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과거 한국이 파독 간호사나 광부들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던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고 독일에서 기술을 구매하는 나라라며 굉장히 가난하게 보셨거든요. 저도 한국의 K-팝 문화를 보면서 그 문화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화예술로 먹고 살려는 움직임처럼 보고 있었으니 말이죠. 저의 이런 생각들을 알기라도 하는지 한 아시아 학생이 번쩍 손을 들고 말하더라고요. 자신을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은 한국에 대해 무척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이 강의실에서 저만큼 한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고속도로가 없으며 고속도로를 달릴 만한 차도 만들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중국 유수의 기업인 BYD, 동풍소콘 등의 자동차를 수입해서 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최상류층이 되어야 동풍소콘의 SUV를 구매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중국의 기술과 자본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며 한국산 자동차가 아닌 중국산의 고품질 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고속도로나 교량 등의 토목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중국산 최고의 품질과 재료를 통해 지어진 건축물이 가장 튼튼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터널 기술을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터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을 수밖에 없으며 가장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최강대국인 중국의 기술을 빌려간 한국이 그런 거짓말을 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러한 중국인 학생의 말을 듣고 저 말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중국은 한국 옆에 있는 나라인데다가 중국인과 한국인은 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인의 말이 가장 정확할 테니까요. 심지어 중국인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일부라고 말한 적이 있고 한국은 중국의 변방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을 그렇게 인정한 상황인데 미국에서 한국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은 중국에서는 황당한 일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얼른 뒤져보니 중국의 주석은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고 발언했고 한국의 역사라고 여기는 것들은 중국의 일부라고 말했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중국 최고 지도자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절대 거짓말일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중국인 학생의 말에 더욱 신뢰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그 내용을 듣고 있던 교수님의 말씀은 무언가 다르더라고요. 교수님은 중국인 학생의 발언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우선 중국 학생이 말한 부분에는 사실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기술에 대해 오해가 많으신 것 같군요. 한국의 고대 역사를 바로 잡아볼까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독립적인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고대 한국의 삼국시대, 특히 고구려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국가였습니다. 고구려는 수나라와 당나라를 상대로도 수차례 전쟁에서 승리했고 당나라조차 고구려를 얕볼 수 없었습니다. 수나라 113만 대군을 격파한 살수대첩을 들어보셨습니까? 당시 고구려의 군사 전략과 힘은 세계 최강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을지문덕 장군이 이끈 살수대첩은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방어 전투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당당하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또한 한국의 역사는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과 대등한 국제 질서를 유지했고 오히려 중국보다 더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며 동아시아 해양권의 중심 역할을 했고 신라는 천년 동안 왕조를 이어오며 안정된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삼국 통일 이후 고려와 조선 역시 독립적으로 발전한 왕조로 한반도는 결코 중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수님은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덧붙이셨습니다. 중국 지도자가 한국 역사를 자신들의 일부라고 주장했다고요? 그것은 국제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황당한 발언일 뿐입니다. 한국은 고대부터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켜온 독립국이었습니다. 특히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와도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변방이 아니라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을 가진 주체적인 나라였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을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힘차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현대 기술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국의 기술 발전은 주목할 만하지만 한국의 토목공학과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삼성, 현대 같은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며 고속도로와 지하화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결론을 내리듯 말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 아니라 독창적이고 강력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세요. 중국인 학생은 교수님의 말을 듣고도 굴하지 않고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만 제가 배운 역사와는 많이 다릅니다. 고구려가 중국과 전쟁을 했다는 것은 맞지만 그 고구려 역시 중국의 동북 지역에서 기원한 부족으로 중국 역사에서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서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고 고구려는 결국 당나라의 힘에 의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보면 고구려가 강대했다고는 해도 결국 중국의 일부로 흡수된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술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한국이 지하화를 잘한다고 하지만 그 기술의 상당 부분이 일본과 서구로부터 배운 것이 아닌가요? 중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세계 최대의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완수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몇몇 기술에서 앞선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종합적인 기술력에서는 중국이 훨씬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이 자주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대 기술에서도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을 시작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중국 학생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역사적 해석이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술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논하려면 한국 대기업들의 역사와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명확할 것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삼성, 현대, LG라고 적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반도체는 현대 기술의 핵심이며 글로벌 IT 산업의 심장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1980년대 삼성은 일본 기업들에 비해 뒤처져 있었지만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로 1990년대부터 급격히 성장해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국의 기술력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수님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제조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기술에서도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분야에서 현대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한국의 자체 연구와 개발로 이뤄졌습니다. 한국이 중국에서 자동차 기술을 배웠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의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를 언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LG화학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배터리 기술을 가진 기업 중 하나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혁신과 품질로 승부를 걸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교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기술 발전은 분명 놀랍지만 한국은 단지 기술을 가져다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은 외부의 도움이나 자본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중국 학생이 다시 손을 들고 말하려는 순간 교수님은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군요. 한국의 고속도로, 교량, 그리고 건축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칠판에 한국의 고속도로와 교량 기술을 적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된 교통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전 국토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고속도로는 터널과 교량이 많아 복잡한 지형에 최적화된 설계로 유명합니다. 3차로 이상의 터널과 수백 미터를 넘는 고속도로 교량은 한국 기술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건축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는 높이가 555m에 달하는 초고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이며 한국의 첨단 건설 기술로 지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진도 9.0의 지진과 초속 8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건축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교수님은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인천대교를 보십시오. 이 대교는 총 길이가 21.38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사장교 중 하나입니다. 이 교량은 한국 기술로 설계 및 시공되었으며 강한 해풍과 지진에도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최첨단 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은 교량 기술뿐 아니라 지하철 및 도시철도 시스템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합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시간 정확성과 효율성 면에서 전 세계 대도시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에게 강조하듯 덧붙였습니다. 중국도 놀라운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규모와 기술적 정밀도는 다릅니다. 한국은 자국의 기술과 창의성으로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고 이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보고도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한다면 그것은 객관적인 분석이 아닌 편견에 불과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독일의 아우토반은 세계 최고의 고속도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속도 제한이 없고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한국의 고속도로가 독일보다 낫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확실히 인상적인 도로 시스템입니다.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과 뛰어난 유지보수로 유명하죠. 하지만 아우토반과 한국의 고속도로를 비교할 때는 단순히 속도가 아니라 기술적 복잡성과 혁신적 설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다시 칠판에 한국 고속도로의 기술적 특징을 적으며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은 산악 지형이 많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단순한 평지도로가 아니라 터널, 교량, 그리고 복잡한 곡선을 포함한 설계를 해야 합니다. 3차로 이상의 대형 터널과 고난도의 다리 건설 기술은 한국이 자랑하는 독창적이고 정교한 기술의 결과물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보십시오. 이 도로들은 단순히 차량 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간의 경제적 연결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서울-부산 고속도로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지형적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입니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단순히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복잡한 교통망과 완벽한 관리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건축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타워를 아시나요? 이 빌딩은 높이가 555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단순히 높이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첨단 공법과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로 초고층 건축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킨 사례입니다. 진도 9.0의 지진과 초속 80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또한 부산에 있는 마린시티를 보십시오. 이곳은 해안 지역에 위치한 초고층 건물 밀집 지역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환경은 건축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조건이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이곳에서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완성했습니다. 독일의 건축 기술도 훌륭하지만 한국은 더 어려운 조건에서 세계적인 건축물을 완성해냈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하셨습니다. 마리아, 독일의 아우토반은 속도와 품질 면에서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속도로는 혁신성과 기술적 복잡성 면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의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술의 우수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죠. 교수님은 잠시 쉬었다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높이가 828m에 달하는 이 건물은 단순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일 뿐 아니라 현대 건축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건축물의 시공을 누가 맡았는지 아시나요?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한국 건설 기술과 관리 능력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건물의 설계와 시공 과정에는 엄청난 혁신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르즈 할리파는 초고층 구조에서 발생하는 강풍과 온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독창적인 구조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교수님은 다시 학생들을 둘러보며 강조하셨습니다. 부르즈 할리파의 시공은 단순히 높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한 사막의 바람, 고온의 날씨, 그리고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전했지만 한국 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것은 한국 기술의 정밀함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교수님은 열정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를 선도하고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르즈 할리파 같은 사례는 단순히 한국의 건설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건축 시장의 리더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강의실 안의 학생들은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한국 기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 역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건축물과 도로가 한국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는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깨졌고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는 마치 문을 열어젖힌 듯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저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얘들아, 아까 교수님 강의 들었지?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던 거 진짜 놀랍지 않아? 제 말을 듣고 있던 친구들, 특히 중국인 친구는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몰랐는데 한국이 그렇게 건축 기술이 뛰어나다니. 부르즈 할리파를 지었다는 건 정말 대단해. 미국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고속도로와 초고층 빌딩, 그리고 그들이 세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전통 문화, 음식, 그리고 역사에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저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한국으로 견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방학 때 한국에 가보는 거 어때? 실제로 그 고속도로도 보고 롯데월드타워도 가보고 한국의 건축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 제 제안에 친구들도 흥미를 보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가서 직접 보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야. 미국인 친구가 말하며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수님께 이 계획을 알리고 한국 방문과 관련된 자료를 추천받았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한국은 가볼 가치가 충분한 나라죠. 서울, 부산, 인천 등 주요 도시를 둘러보세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도시 설계와 건축물을 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도 직접 체험해보세요. 가서 많은 걸 느끼고 배우길 바랍니다. 마침내 견학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여러 도시에 있는 현대적 건축물과 전통적인 건축물, 그리고 도로와 교량 등을 둘러보는 일정을 짜고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여행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고속도로와 터널을 달릴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돼. 그리고 한국 음식도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 떡볶이, 김밥 그런 거 먹어봐야겠어. 친구들은 저마다 기대에 찬 얼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는 시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 여정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견학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자 자연스럽게 중국인 친구와의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견학 계획을 설명하며 함께 가자고 권유했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국? 나는 절대 안 가. 그 나라는 우리 중국을 따라올 수 없고 가볼 가치도 없어. 평생 한국에 가지 않을 거야. 그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유는 그 나라가 좋고 나쁘다는 걸 떠나 배울 점이 많아서야. 한국의 기술, 문화, 역사를 직접 보고 느껴보자는 거지. 우리가 꼭 좋아해서만 가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는 고집스러운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가서 뭘 보든 내 생각은 안 변해. 한국은 우리 중국의 그림자일 뿐이고 나한테는 아무런 매력이 없어. 어차피 너희가 다녀와도 내 생각을 바꿀 순 없을 거야. 저는 더 이상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존중해야 한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그는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중국인 친구를 제외한 우리 팀은 한국 견학 계획을 이어갔습니다. 각자 가보고 싶은 장소를 공유하며 일정을 조율했고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방문할 곳을 하나씩 정해갔습니다.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은 서울의 롯데월드타워랑 그 근처의 고속도로야. 그리고 인천대교도 직접 보면 대단하다고 하셨지?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도 멋지다고 하던데 밤에는 불빛도 엄청 예쁘다고 들었어. 나는 경주에 가보고 싶어. 전통 건축물도 정말 궁금하거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즐거웠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와 영상을 찾아보며 기대감이 점점 커졌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치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중국인 친구는 여전히 우리 계획에 관심이 없는 듯 보였지만 저는 그를 비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서 경험할 새로운 모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내자. 돌아오면 그에게 우리가 보고 느낀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친구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의 특별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 나라가 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 자체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넓고 세련되었으며 자동화 시스템과 편리한 안내 시설들이 여행객들을 친절히 맞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는데 빠르고 조용한 열차는 우리가 흔히 알던 대중교통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도시의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듯 서 있었고 도시 곳곳에서 최신 기술이 일상 속에 녹아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교통 체계 덕분에 도로는 혼잡하지 않았고 지하철은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해 목적지까지 신속히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하철 안에서는 초고속 와이파이와 충전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끊김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롯데월드 타워였습니다. 123층에 이르는 초고층 건물은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한국의 건축 기술을 대표하는 걸작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니 서울의 거대한 스케일과 정돈된 도시 구조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높은 건물에서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다니. 친구들은 모두 감탄하며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한국의 도시 풍경에 또 한 번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큰 건물과 번화한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자연과 녹지가 잘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울의 한복판에도 공원과 강이 흐르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공원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족들은 피크닉을 즐기며 강변을 따라 늘어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방문한 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명소인 경복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위엄을 느낄 수 있었고 고궁을 둘러보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궁 안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서울의 음식도 여행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었고 특히 김치와 불고기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와 순대도 너무 맛있었고 다양한 음료들, 특히 식혜와 유자차는 그야말로 상큼하고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한국의 음식은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우리는 한국의 다른 도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경주와 부산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닌 도시들로 각각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독특한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경주에서는 신라의 고대 유적지들을 둘러보며 한국의 고대 문명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산은 바다와 가까워 해산물을 비롯한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기술, 역사, 문화, 음식까지 모든 면에서 너무나 풍성하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라는 평가가 왜 맞는지 한국을 떠나면서 그 이유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자란 저로서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이 정말 신선하고 놀라웠습니다. 독일의 도시는 오래된 역사적 건물들로 가득하지만 그만큼 도시 인프라가 낙후된 부분도 많아서 이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말 다릅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첨단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 어디서든 편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교통이 매우 효율적이고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도로와 교통체계도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독일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서울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운영되는 시스템은 경험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실시간으로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 덕분에 기다림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게다가 도로 위에서도 스마트 교통 시스템 덕분에 혼잡함을 덜 느낄 수 있었고 주차 시스템이나 도로 정리가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도시 환경은 굉장히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느낌이었습니다. 독일도 어느 정도 깨끗한 나라지만 한국의 도시에서는 쓰레기통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말 놀랐습니다. 거리 곳곳이 청결하고 시민들이 환경을 잘 지키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음식도 정말 차별화된 점이 많았습니다. 독일의 음식은 좀 더 무겁고 칼로리가 높은 편인데 한국 음식은 그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반찬들이 제공되고 국이나 찌개 등의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고 영양가가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다양성을 찾기가 힘든데 한국은 하루하루 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그 현대적인 기술력과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매우 편리하고 즐거운 나라였고 제게는 정말 매력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독일에서 느꼈던 불편함이 한국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이 제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토목공학을 공부하는 저로서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설 기술과 인프라가 발전한 나라로 특히 고속철도, 스마트 도시, 교량 건설 등에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이 제공하는 토목공학 프로그램도 매우 우수하고 실무와 이론을 잘 결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의 건설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해 국제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한국의 도시들은 토목공학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모델들이 많아서 실습이나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한국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하면 미래의 건설 기술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최신 기술을 적용한 연구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그 환경에서 학문적 성장과 함께 실제 산업 현장에 가까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유인책이 되었고 한국에서 공부하며 현장 경험도 쌓아가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교수님께 한국 대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토목공학 프로그램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특히 한국 대학들이 연구와 기술 혁신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제가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하면 최신 기술과 연구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하셨고 한국의 대학들이 다양한 국제적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과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진학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글로벌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대학원 프로그램은 연구에 필요한 자원과 지원이 풍부하고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의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건설 기술에 맞춰 진행되기 때문에 저에게 큰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결국 교수님의 조언과 제 생각이 맞아떨어져 한국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공부가 저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기대하며 석사 과정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살게 된다는 생각에 설렙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과 기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한국은 기술, 문화, 교육,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매력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세계적인 연구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선도적인 인프라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한국은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느꼈던 도시의 세련된 모습과 효율적인 시스템 덕분에 생활이 매우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이 편리하고 스마트한 도시 환경 덕분에 매일매일이 즐겁고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맛있는 음식, 풍부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나라로 다양한 기회와 인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 설렙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기대감과 함께 작은 걱정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분명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